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 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업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어떤 검증이라는 객관성 때문에 업체를 찾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업체란 무엇일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랑들이 생각하는 좋은 업체와 이 국제결혼 관계자가 보는 좋은 업체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직설적인지 모르겠지만 신랑들 똥꼬를 존나게 빨아주는 업체가 있고, 어느 업체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주는 업체를 대부분 신뢰를 해요. 하지만 본인이 국제결혼하는 당사자가 돼서 업체혼을 진행을 할 때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업체는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신랑 입장에서 똥꼬를 존나게 빨아주는 업체를 더 선호합니다. 이게 신랑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 말은 대체적으로 신랑 수준이 낮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해요. 왜냐면 이게 좋은 결혼이 되려면 어떤 사실에 기반한 어떤 팩트를 얘기해주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업체는 계약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조금 뻔히 보이지만 트릭도 좀 쓰고, 예를 들어서 미끼 여성을 쓴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안 될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일 피해야 할 업체가 신부 사진으로 영업하는 업체입니다. 이거 대부분 그 여성 사진으로 찍어봤자 그 여성이랑 결혼 안 해요. 가면 그 여성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매칭이 안 되고 어차피 업체에서 따로 준비해 놓은 여성이랑 결혼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이거를 신랑들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요. 참 희한한 심리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는 거예요. 왜? 사진으로 꼬시면 일단 신부가 예쁘니까.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와요. 참 희한한 논리인데 7, 80%가 이런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이 속성결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업체가 한 명이라도 진짜 괜찮은 여자를 준비해서 상담하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하면 최소 보름에서 한 달이 걸려요. 이런 진행은 신랑들이 따분해서 안 해요. 그럼 결혼을 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 마음가짐 자체가 진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자, 진짜 실력이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 신부 소개에서부터 신부 교육, 결혼 서류, 신부 입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하는 업체, 그리고 신랑 신부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추진을 하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업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실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업체입니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조직 따로 있고 베트남에서 행사하는 조직 따로 있는 업체는 그 어떤 진행 부분에서 이원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이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될 때도 많죠.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요. 일 처리 자체를 직영으로 처리하냐, 하청을 주냐,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신랑들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진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좀 피하셔요.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건데, 이 여자가 결혼해 준다니까, 사진 보고 오시는 분들은 하수 중에 하수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니, 1년 전에 있던 여성이 지금도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신랑들은 그런 걸 보고 혹해가지고 와서 전혀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그럼 그게 얼마나 검증이 되고 얼마나 신랑을 위하는 결혼이 될까요? 제가 국제결혼 쪽 거의 한 7, 8년 일을 하면서 제일 안정적인 케이스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점이 있습니다. 소개의 정확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요즘에 신부 모집되는 방법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집하는 업체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마담을 통해서 소개받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결혼한 신부들을 통해서 다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지에서 친구로 지내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끔이긴 하지만 좋은 신부들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소개가 사실은 기회예요. 저희도 별로 없으니까. 신부가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한 명이라도 괜찮은 신부가 있으면 양식껏 이런 신부 별로 없으니까 하시려면 하셔라. 내지는 결혼 급하지 않으시면 좋은 신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거래하는 일부 업체들은 계약금도 안 받아요. 왜? 그냥 현지에 와서 만나보고 괜찮으면 계약을 해라. 물론 소정의 진행비는 있죠. 근데 얼토당토 않는 500을 계약금으로 걸고 300을 계약금으로 걸고 이런 짓거리는 안 해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소개할 때 계약금으로 반절 받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결혼할 때 잔금 받고 이런 업체도 있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신랑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서 문제지 신부가 문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은요 내가 결혼이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상적인 남자, 정상적인 여자를 소개해도 두 사람이 합이 안 들어서 감정이 안 생기는 것까지는 어떻게 못해요.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그럼 두 사람이 합이 안 들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재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재추진을 해야 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업체가 사실은 신랑을 위해주는 업체고 실력이 있는 업체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잘못 알려져서 사진으로 영업하고 신랑 똥꼬 존나게 빨아줘서 살살살살 돈 빼먹는 업체가 무슨 좋은 업체인 양 잘못 소문이 나서 실상 들여다보면 별 내용 없는데 겉만 번지르하고 유튜브에서 영업하는 그런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요. 이게 제가 말하는 밖에서 보는 괜찮은 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보는 괜찮은 업체의 차이입니다. 이게 선택 잘못해서 후회하시는 분도 많아요. 진짜 결혼은요, 결혼해서 살만한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막상 본인이 결혼할 때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극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케이스, 답답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국제결혼 하실 때 진짜 내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업체가 진짜 좋은 업체인지 한 번씩들 생각해 보시고 국제결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